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원 강의를 맡은 안봉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생명체의 특성에 대한 내용 중에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동영상의 마지막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었죠. 생명체는 항상성이라는 그런 독특한 기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항상성은 용어 그대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죠. 용어는 쉬운데 항상성에 들어있는 내용은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일단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 이렇게 세 가지 조절을 하는 것을 항상성 조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체온 조절은 우리 시상하부, 교감신경의 작용을 보통 이야기하고요. 혈당량 조절은 인슐린, 글루카곤 그 밖에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투압 조절이 여러분 제일 까다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글씨로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압은 무엇이다? 혈액의 농도이다. 삼투압은 혈액의 농도. 삼투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걸 혈액의 농도로 바꿔서 판단하면 여러분 해석하기 좀 수월한데요. 삼투압이 올라가고 있다.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고 있다. 삼투압이 내려가고 있다. 혈액의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꼭 삼투압을 혈액의 농도와 연관지어서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해당 단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죠. 자, 그 다음 내용은 발생과 생장이라는 내용인데요. 역시 생명체의 특징이죠. 먼저 개념 영상을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출발은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세포 하나. 이 작은 식물 세포가 분열을 거듭하면 아름다운 장미가 된다. 동물도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거듭해 완전한 형태로 자라난다. 인간 역시 10달간의 세포 분열과 성장을 거듭한 후에 완전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 네, 영상을 잘 살펴보셨나요? 마지막에 태아의 모습까지 갖추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2페이지 하단 부분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생과 생장 그러면 사실은 이 둘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발생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장이 이루어지죠. 자, 개구리의 수정란의 발생 과정을 보고 그림을 살펴보면 수정란부터 출발해서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꼬리가 나오죠. 올챙이가 되고요. 그리고 노래 기억하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다리가 나오고 개구리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여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합니다. 수정란부터 출발해서 완전한 개체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의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고요. 자, 이 개구리가 세포 분열을 하며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 과정을 우리가 생장이라고 합니다. 생장은 개체의 모습을 갖춘 그 개체가 완전한 개체의 모습을 갖춘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발생이 먼저 그리고 후에 생장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과정, 발생과 생장의 공통점이죠. 눈치를 채셨나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분열을 하여? 네, 세포 분열을 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 발생과 생장입니다.
교과서 여러분 22쪽 하단 부분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생물은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분해를 하여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쯤을 보면 어린 개체는 세포 분열을 하여 후에 생장을 한다. 네, 세포 분열을 거쳐서 발생과 생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영상이 나왔네요. 네, 생명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생식, 번식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관련 영상을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한켠에선 미꾸라지의 짝짓기가 한창입니다. 암컷 주위를 배회하는 수컷. 순식간에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달려듭니다. 짝을 찾으려는 노력은 여기서도 마찬가지군요. 암컷을 차지한 힘센 수컷은 몸을 꽉 조이며 사랑을 전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비로소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였던 세포가 2개, 4개로 계속 분열하더니 어느새 미꾸라지 모양이 완성됩니다. 어느 순간에나 생명의 탄생은 경이롭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마지막에 세포 분열이 왕성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생식에 대한 그런 여러분 영상이었고요. 네, 그 다음 과정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끼곰이 어미곰과 똑같이 닮았네요. 네, 생식을 하다 보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네, 어버이 형질을 물려받아 어버이 형질이 전해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식을 하게 되면, 번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손은 유전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나무, 식물도 마찬가지죠. 보면 어린 묘목과 그리고 성체의 소나무도 보면 매우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어버이 형질을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이파리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 상식으로 뾰족한 이파리를 갖고 있으면 뭐다 소나무? 아니죠. 그죠? 소나무는 이파리가 2개나 3개, 잣나무는 5개, 전나무는 하나의 그런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식과 유전에서 생식 방법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성의 구분이 없으면 무성생식, 대표로 효모가 출합법으로 번식하는 것은 무성생식에 해당이 됩니다. 유성생식은 정자, 난자를 만들어서 수정 후에 수정란이 되고 이것이 자라서 개체가 되면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타종이 울렸네요.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적응과 진화인데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생명체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무엇과 무엇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그리고 지금 적응과 진화. 네, 이유는 둘 사이의 관계를 떨어뜨려서 생각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정확히 적응 그 다음 날부터는 진화 과정? 네,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죠. 적응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샌가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적응과 진화는 전혀 차이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둘 다 변하는 것은 맞는데요. 진화는 적응하다 유전자가 변화가 되면 우리가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전자가 변한 이후에 새로운 종이 되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변화를 여러분이 구분점으로 삼으면 참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변했는데 유전자가 변한 게 아니야. 그러면 적응이고요. 유전자가 변했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새로운 종이 출현했네. 그러면 진화 현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 23페이지 아래쪽에 적응과 진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거기를 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진화라고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긋고 잘 살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여러분 사진이 나와 있죠. 첫 번째 갈라파고스 땅에 거북이 나와 있는데요. 목이 기네요. 네, 이파리를 따먹을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적응 현상으로 이제 목이 길어졌고요. 두 번째, 네, 가랑잎벌레의 사진이 나와 있죠. 네, 어느 게 이파리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보호색을 의미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세 번째, 부채 선인장. 선인장은 네, 건조한 곳에 서식하죠. 이파리의 면적을 줄이다가 무엇이 됐나요? 네, 가시가 돼버렸네요. 건조한 환경에 대한 적응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 종류 중에 대표적으로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테리오파지는 대표적인 우리 바이러스의 종류인데요. 바이러스는 매우 단순하죠. 그럼 퀴즈 하나 내볼까요?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는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네. 싸울 필요 없고요.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중간형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생물의 특성과 무생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죠. 먼저 이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는 DNA와 단백질 껍질,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만 가지고 있네요. DNA, 단백질 껍질, 혹은 핵산과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DNA 대신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과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만 보통 가지고 있고요. 아래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입자가 존재한다. 네. 책상 위에 바이러스 한 마리가 붙어 있다. 네. 100여 년이 지나도 그대로 돌멩이 덩어리처럼 그대로 결정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는 별다른 특징을 나타내지 않죠. 그런데 생명체에 침투하면 우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요. 생명체 몸에 침투하면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사람의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린 대로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생물적 특징 중에는 대표적으로 생물체 내에서만 물질 대사를 합니다. 만자를 붙여줘도 좋을 것 같죠? 바이러스는 생물체 몸에 들어와 있을 때만 물질 대사, 생명체의 특성을 나타내고요. 그 밖에도 유전과 그리고 생식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디 안에서만? 네, 역시 유전과 생식도 생물체 몸 안에서만 그런 특징을 나타내죠. 두 번째, 비생물적 특성입니다. 생명체 밖에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네, 이게 결정적인 바이러스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아까 생물체 몸 밖에 있을 때는 그대로 결정체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네, 그래서 생물적, 비생물적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존재가 바이러스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의 맨 뒤에 부록에 가면 여러 가지 탐구 활동에 대한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오려서 한번 만들어 보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11페이지에 가면 바이러스 중에 박테리오파지 모형에 대한 전개도가 있습니다. 이걸 가위로 오려서 여러분이 모형을 만들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형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여러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고 있는데 좀 느리죠? 자, 박테리오파지 모형을 제작하는 그런 도움 영상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꼬리 부분을 만들고 있네요. 바이러스는 머리 부분과 그리고 꼬리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만 되어 있고 갖고 있는 것은 DNA와 단백질 껍질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까지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자율 동아리나 아니면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러스의 또 다른 특징을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여러분 25페이지의 내용인데요. 거기 여러분 그림을 보면 몇 단계에 거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먼저 커다란 여러분 거기 살구색으로 그려진 커다란 세포는 대장균 같은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그런 세포입니다. 자, 숙주로 삼는 세포에 바이러스 한 마리가 붙었네요. 그죠? 여기 뭔가 꼬리처럼 보이죠? 꼬리가 아니고 유전물질입니다. 유전물질이 이제 숙주세포로 침투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그림 보니까 유전물질이 들어왔네요. 자, 밑에 여러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DNA 침입이라고 적어주고요. 네, 핵산의 종류인 이런 DNA가 침입해서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DNA가 이렇게 한 가닥만 들어왔는데 여러 가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자, 밑에다 DNA 복제라고 여러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DNA가 침입한 이후에 DNA가 복제가 되고 있죠. 아까 전에 여러분에게 살짝 얘기했는데요. 자, 누구의 효소를 이용해서 숙주가 되는 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하고 활용을 하죠. 자, 그 다음 초록색은 단백질이라고 했죠.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건 단 두 가지. 핵산과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만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DNA 복제 후에 이런 단백질 껍질들이 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껍질들이 합성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 만들어진 DNA 가닥에 합성된 단백질이 이렇게 싸게 되면 주위를 둘러싸게 되면 이렇게 바이러스의 모습을 갖춘 하나하나가 개체가 되어버리게 되죠. 자, 보면 3마리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바이러스 증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늘어난 바이러스가 공간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네요. 숙주세포의 세포막을 부수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밑에 바이러스 용출이라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용출, 터트리고 나온다는 거죠. 자, 단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DNA 침입, DNA 복제, 바이러스 증가, 바이러스 용출. 이런 과정으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요. 생활사를 이루게 되죠. 자, 또 다른 표를 보고 우리가 일반 세포와 바이러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요. 여백에 여러분이 간단히 필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라고 그랬죠?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닙니다. 세포가 되려면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껍질은 단백질 껍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포들, 대장균, 적혈구, 백혈구, 정자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핵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핵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세포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세포인데 세포 중에 대장균은 핵이 없습니다. 네, 핵이 없는 세포도 있죠. 원핵 세포라고 하죠. 적혈구도 핵이 없습니다. 물론 성숙한 적혈구를 말하고요. 백혈구는 핵이 있습니다. 백혈구는 크기도 크고 핵도 가지고 있죠. 네, 정자도 핵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증식을 보겠습니다. 왜 세모를 해놨을까요? 네, 바이러스는 아까 전에 여러분에게 강조했는데 생물체 몸 안에서는 증식을 하고 생물체 몸 밖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모라고 표기한 거죠. 물질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체 몸 안에서는 이런 특징을 하고 생물체 몸 밖에서는 이런 특징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대장균 스스로 증식하고요.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합니다. 자, 그리고 적혈구는 증식을 못하네요. 그리고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요. 자, 백혈구 여기 여러분 포인트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백혈구는 혈구 중에 유일하게 증식을 할 수 있는 혈구이죠. 네, 그리고 물질 대사 역시 하고요. 그리고 정자는 증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하고 정자는 일정 수가 만들어지면 자기 수명을 다하면 그냥 죽어버리게 되죠. 근데 백혈구는 세포 분열해서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오른쪽에 물질 대사 부분을 보면 눈치를 채셨나요? 모두 다 여기가 동그라미죠? 네, 그러면 세포라고 부르는 것들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할 수는 없네요. 이게 결정적인 바이러스와 세포의 차이점입니다.